네, 민주당 전당대회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나요? 예.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낸 정치평론가 박진영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자,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중간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될 만한 사람이 되는 선거로 가고 있다. 아, 될 만한 사람이 되는 선거로 가고 있다. 예. 네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전당대회는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이고, 네. 당의 기본 방향과 집권 전략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일부 극우 원론에서 이야기하는 흥행이 어떻다. 이런 것들보다는 네네. 될 만한 사람이 되는 선거. 네. 그래서 민주적 정차로서 정당성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이야기합니다만은 네. 컨벤션 효과는 어차피 다 정리됩니다. 그렇지. 결국은 뭐냐면 실력 있는 사람, 잘할 사람을 뽑아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당을 끌고 나가고 집권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도 잠깐 컨벤션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점차 가라앉겠죠? 당연하죠. 이미 가라앉았죠. 네, 가라앉아. 지금 네네네. 존재감이 없어요. 완전히 윤에 파묻혀가지고. 아니, 네네. 윤과 좀 차별화하라. 이게 바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표를 던진 당원들의 뜻이었을 텐데 지금 아직은 좀 탐색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재명 대표 대세론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수 당원의 뜻이 그러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확대명이라고 다 예측을 했던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의미 있는 다선 중진들은 왜 출마하지 않았는가? 나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뭐 어차피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또 연임할 텐데 뭐 굳이 내가 나가서 돈 쓰고 또 결국 경쟁을 하다 보면은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돌아올 불이익 이게 염려가 돼서 안 나온 거 아닐까요? 아니 인격적이거나 그런 과도한 비난 안 하면 되지요. 네. 그리고 자신이 사선 5선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선 5선 한다는 것은 당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고 국가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돼야지만 사선 5선 하는 거지. 네. 국회의원을 직업전에 사선 5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절대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더라도 본인도 출마해서 본인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줘야지 사선 5선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이번에 낙선을 해서 지금 뭐 4선 5선은 아니지만 출마 자체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출마해서 이 전당대를 치르는 전략은 굉장히 잘못됐다. 특히 그 당원과 싸우려고 하는 행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개딸 운운했단 말이에요. 아니 개딸은 저쪽에서 지어낸 프레임인데 그걸 그대로 갖다 쓴다는 건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윤석열이 국민과 싸우는 지도자지 않습니까? 네네. 당대표 후보가 당원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되죠. 국민은 늘 옳습니다. 예. 당원도 늘 옳습니다. 농부가 밭을 탓하면 안 되는 거고요. 선생이 학생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예. 네. 그게 노무현 정신이에요. 농부가 땅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김두관 후보는 나중에 뭐 하려고 이렇게 비명일색으로 지금 그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내에 비명이 몇이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지분이라도 좀 있으면은 그래도 그 비명에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살궁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들어보니까요. 김두관 의원이 양산에서 낙선한 이후에 네. 주위 사람들이 아주 옛날 동교동계 했던 옛날 사람들이 붙었대요. 아, 그래요? 네네네. 동교동계가 왜? 네네네. 왜 옛날 동교동에서 사람들이 양산까지 가지? 그러게요. 진짜. 예. 네,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정치식으로 그 이재명의 어떤 반대 세력으로서 당신이 구심이 돼야 한다. 그래야 다음 대선이든 뭐든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의 반대 세력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고 예. 당원들의 반대 세력으로 자리 잡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 그러면 양상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논리거든요, 이게. 네. 네. 아니 사실은 김두관 후보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게 마치 그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였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정대철 씨가 걸었던 길을 보는 것 같아요. 누가 아이고. 정대철을 DJ의 경쟁자로 여깁니까?
정대철보다도 못하죠. 정대철 씨는 그 당시에 정책 경쟁하자고 하고 나름 있지 않습니까? DJ 네. 이후의 지도자 이미지라도 보여줬어요. 네. 그때보다도 못합니다.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김두관 씨를 한때 그래도 좀 기대하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이런 똥볼이 어디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주변에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싶고요. 자, 그 교수님, 근데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동안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가 된 2022년 그 이후 올 초에 총선 직전까지 사실 이 당은 친노의 당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그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친노의 당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들이 좀 조용히 있을 뿐이지 실상은 당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 글쎄요. 저는 친문이라는 구심점으로 다시 뭉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와는 완전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 지금의 제가 보는 구조는 참 그런 표현 또 쓰게 됩니다만은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러난 상황, 쫓겨난 상황이 됐다. 네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투쟁성이 부족한 사람들 거의 다 빠졌다. 그러다 보니까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가 효용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투쟁성이 강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바뀌는 측면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친문이었던 강선우 후보가 이젠 완전히 친명이 돼가지고 이재명을 도우려면 나를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듯 이제 친문에서 갈아탔다 이런 얘기죠. 많은 수의 그 친문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근데 이제 해석을 우리가 친문에서 친명이 됐다라고 해석하면은 똑같이 우리가 이제 이 그 조중동 프레임인 거고요. 사실은 잘 싸우는 정당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싸우는 사람이 주류가 됐다. 양문석 같은 사람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정책 비전과 집권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전면에 나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은 김동연 쪽으로 이른바 올드 친문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그 미래가 좀 보입니까? 김동연 캠프 쪽이. 그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면 안 돼요. 시대적 흐름이 당원민주주의, 네. 대중의 정치 참여의 폭발상 네.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윤석열 정부와 누가 강렬하게 싸우는가 네.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동연 지사가 지금 쓰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은 다시금 세력 모으기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세력 간 연대 이걸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김동연 지사도 백권 꿈이 있다면은 네. 당원 민주주의라는 이 대중의 이 파도에 몸을 맡기고 단체장이지만 윤석열 정부와 좀 더 정책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싸우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요. 이제 구습의 정치로 어떻게든 지금 9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맞상대가 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예. 자, 우리 초반에 그 최고위원 압도적 선두였던 정봉주 후보가 지금은 2위로 조금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정봉주 후보는 늘 견제를 받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표현하자면은 이 낭중지추다.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송곳이기도 하고요. 네. 때로는 이제 모난정이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의원 기득권들이 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의원 기득권이 정봉주가 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정봉주는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불편해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사실은 실력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투심도 작동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김민석 의원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의원이 주는 상대적 안정감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도 좀 대비되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 동안 쌓은 이미지가 아니죠. 김민석. 과거에 또 정몽준과 함께 정치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의 전략가로서의 이미지를 세우는. 전략가는 잘 모르겠어요. 전략가는 제가 전략가지. 김민석 의원님은 이제 상황 관리라든가 안정적인 이 시스템의 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탁월하시죠.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그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그 정봉주 후보에 대한 우려를 표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좀 뭐 정치에서는 무거운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좀 가볍다는 이미지도 있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지한 보수파다. 진지한 보수파다. 진보는 원래 가벼운 거예요. 진보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고요. 네. 기존의 것들을 때로는 배척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싸가지 없는 것이 진보의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뭐 이 정봉주 후보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저는 뭐 책망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 선거라는 것이 또는 네. 정치라는 것이 연대의 측면도 때로는 필요한데 다수의 의원들과 물론 뭐 원외였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스크럼을 짜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약하지 않았나 막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 정봉주 후보가 이제 최고위원의 일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니까. 네네. 어떻게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가시가 될까요? 이런 거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빛과 소금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좀 더 밝게 해주고 네. 좀 더 사실은 진보의 영역을 개척하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소금 역할도 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이. 저는 이재명 대표 보고 감옥 가라 죽어라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선에서 절하라고 악다구니를 썼던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만은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정봉주 의원이 의미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에서 이제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민주당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탄핵에 본격화라고 봅니다. 탄핵의 본격화. 더 기다리지 말고. 네네네.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거의 폭발 직전이잖아요. 임계점에 그렇죠. 다다랐기 때문에 예. 정치 지도자는 그걸 끌고 가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탄핵 여론이 60% 정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서서 대중들을 끌고 가면서 또 미래 집권하면 이런 사회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견하는 힘 그런 것들을 저는 민주당이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봉주 후보가 국민의힘과 접촉을 해서 네. 많은 수를 이제 탄핵 쪽으로 끌어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 역할을 하면 좋겠네요. 정봉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적 영역의 친분 관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네. 시대 정신의 폭발성이 얼마나 국민들을 그 보수적인 국민들까지도 불러일으키느냐, 그리고 거기서 그분들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포위하느냐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개인기의 문제로 친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살짝 좀 넌센스인 측면이 있다. 결국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국민들이 뜨겁게 탄핵을 외쳐야 그렇죠. 정치인들이 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영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